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G80이 디자인이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옵션과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옵션표를 보자마자 와, 제네시스 일 잘한다, 이렇게 바로 박수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옵션 구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유가 몇 개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80 옵션표입니다. 차량 가격이 5,890만원, 기존보다 342만원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은 가격이 전부 다 인상이 되는 게 관례적이긴 하죠. 통상적으로 4%에서 한 7% 정도 인상이 되는데, 역시나 이 G80도 5에서 6% 정도 차량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왜 인상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 2.5 터보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동일합니다. 나머지 다 동일한데, 자, 포피 브레이크와 후륜 스타일링 커버가 들어갔습니다. 이 포피 브레이크는 원래 우리가 돈 주고 옵션을 선택해야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우리가 꼭 19인치 또는 20인치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 아예 기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안전에도 조금 성능에도 힘을 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관에서 헤드라이트 모양이 변경되었죠. G90처럼 요 MLA 헤드라이트, 반짝반짝이는 작은 헤드라이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하나하나 작동하는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기존 풀 LED 헤드라이트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모습도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외선 차단유리, 이중접합 차음유리 전체 도어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히든 머플러,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요것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내장재에서는 27인치 OLE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전체가 전부 다 이어져 있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27인치는 TV를 보면은 요만한데 내비게이션 길게 27인치로 놓은 거거든요. 27인치가 맞나 싶긴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G-매트릭스 패턴 인서트 필름이 들어가 있죠. 기존 G80에서는 시그니처 1을 선택해야 G-매트릭스 패턴의 알루미늄 내장재가 들어갔는데, 요게 기본형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옵션 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ECM 룸미러가 뭔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ECM 룸미러는 뒤에 차량이 다가오는데 차가 좀 커서 높거나 또는 상향등을 켜고 오는 차량들이 있으면은 내 룸미러를 통해서 내가 눈이 부신데, 그거를 ECM 룸미러가 센서가 있어서 광량이 많네 하면서 룸미러 자체를 좀 어둡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부시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요 ECM 룸미러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고 있는 게 기존 G80에서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점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형이 342만원이 올랐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더 들어갔다, 이런 게 보여져서, 그래서 제가 G80 이번에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꼼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살펴보면은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우리가 모든 안전사양 시스템을 볼 때는 경고가 있고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뭔가 제동을 걸어주거나 회피를 해주거나 작동을 해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후측방 충돌 방지, 사각지대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에서 차가 다가오는데 내가 차선을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알려주기만 하면 경고, 알려주고 회피를 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을 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면은 보조가 되는 겁니다. G80의 기존에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경고, 이게 중요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있으면은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는 건데,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라고 하면은 옆에서 차가 와, 네가 알아서 피해, 경고 음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보조로 들어가 있으면은 핸들을 꺾어주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을 넘어가려고 해도 이게 안 꺾이고 딱딱 제동을 걸어주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다시 넘어오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능이 기존에 있었는데 왜 어디로 간 거야? 왜 뺀 거야? 라고 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에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쪽으로 옮겨온 거죠. 이 200만원 주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구매하라 이런 소리거든요. 아, 이걸 굳이 기존에 있던 거면은 기술 개발이 다 끝났는데 조금 더 상향됐을 수는 있죠. 인식률이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거를 아예 2로 빼버린 거예요. 안전사양이잖아요. 그냥 기본에 넣어줬으면은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알아채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요거 보조와 경고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옵션 보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후속 승객 알림이 추가됐습니다. 후속 승객 알림 자체는 원래 있었는데 이 어드밴스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 후속 승객 알림은 상용차 중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2018년 산타페에 최초로 탑재를 했었거든요. 이 후속 승객 알림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열사병 때문에 차 안에 아기가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건건이 있었죠. 몇 건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부모들은 뒤에 아이가 있었던 걸 깜빡했습니다. 또는 아이가 자고 있어서 금방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승객 알림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뒤에 있으니까 꼭 데리고 나가라 이런 의미로 알려주는 건데 이 어드밴스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기존 후속 승객 알림은 초음파 센서만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움직이는 물체만 감지를 했던 반면에 이번에 어드밴스가 들어가면서 고성능의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 뭐 카시트에서 자고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움직이진 않죠. 그냥 숨만 쉬고 있고 이런 건데 이 고정밀 센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감지하는 게 호흡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더 정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발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의 사양에서 디지털 키 2가 들어가고요. 디지털 키 1에서는 우리가 핸드폰에서 디지털 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손잡이에 대고 안에서 시동 걸 때도 꼭 그 자리에 뒀어야 시동을 걸 수가 있었는데 디지털 키 2 같은 경우는 뭐 주머니나 백에 핸드폰이 있어도 조금 먼 거리에서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가서 그냥 손으로 터치해서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시동도 바로 안에서 걸 수가 있습니다. 꼭 해당 위치에 핸드폰을 놓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NFC 기능에서 조금 더 좋은 기능으로 변경이 됐다. 디지털 키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기본 형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도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애프터블로우가 기본 사양으로 포함됐습니다. 애프터블로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 특히 여름에 다 달리고 나서 에어컨이 계속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시동을 끄고 나가면은 습기가 있기 때문에 마르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애프터블로우가 있는 차들은 다 멈추고 시동을 꺼도 팬이 돌아가면서 이 습기들을 다 바람으로 말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애프터블로우가 있어야 냄새가 훨씬 덜 나고요. 곰팡이 이런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사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좋다. 자, 다음으로 역시나 고급 차량답게 항균 패키지 시스템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 사양에서 뒷면 전동식 커튼, 그리고 뒷좌석 수동식 커튼,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 요게 기존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 1이라고 해서 옵션에 속해 있었는데 2열 컴포트 패키지라는 거는 사실 2열에 사람을 정말 많이 태우시는 분들이 필요한 옵션인데 뭐 다른 편의 사양 빼고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본 사양에 들어간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옵션 중에 하나기도 하니까요. 요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시트에서는 기존의 운전석만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있던 게 이렇게 동승석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에 콘솔 암레스트 열선, 우리 운전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 항상 오른쪽에 암레스트에 손을 얹어서 운전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양쪽 손을 다 따뜻하게 운전하실 수 있다는 거, 요 두 개가 시트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좋아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시스템을 보면은 342만원? 저는 이렇게 보면은 342만원의 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박수를 쳤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 기본 사양을 보니까 뭐 추가할 게 없어요. 나는 G80의 부드러움과 성능 이런 것만 봤을 때 G80 그냥 이 기본 깡통 형태로 타도 충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80에서 굳이 나는 옵션 필요 없고 옵션 많은 거 필요 없고
가성비 위주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5,890만원 이 기본 형태를 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옵션 사양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능에서 크게 좌우하는 것들보다는 편의 사양과 고급 사양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2.5와 3.5가 있는데 2.5 같은 경우는 304마력에 43토크, 3.5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380마력에 54토크. 제가 기존에도 G80 옵션기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2.5만의 출력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엄청나게 빨리 달릴 거야, 더 부드러운 걸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3.5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2.5만으로도 충분히 조용하고 마감재가 잘 돼 있습니다. G80은 굳이 3.5까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5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륜구동하고 4륜구동 끝나지 않는 전쟁이죠.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G80은 기본적으로 후륜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4륜구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고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후륜구동을 선택할 거예요. 이유는 4륜구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곡선주로에서도 남들보다 좀 빨리 달린다, 그냥 운행할 때도 칼치기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빨리빨리 가는 거를 더 선호해, 아니면 드라이빙을 좀 더 스포티하게 하는 걸 더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4륜구동을 꼭 선택해 주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후륜구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외되는 부분은 강원도 사시면은 무조건 4륜구동 하시고요. 그리고 경사진 곳을 많이 다닌다 라고 하시면은 4륜구동을 필수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에 사시고 서울 경기권에서 주로 움직이시는 분들,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굳이 4륜구동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겨울철에 빙판길에서 4륜구동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겨울철에 빙판길에선 후륜이든 4륜이든 다 미끄러집니다. 그때는 윈터 타이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는 평상시에 좀 미끄러운 부분이 많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4륜구동 할 돈으로 이 280만원 추가할 돈으로 윈터 타이어를 매년 끼세요. 한번 윈터 타이어 끼면은 꼈다가 내년에도 쓰고 내후년 정도에도 쓰고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윈터 타이어를 사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또 갈아 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제동할 때는 다 똑같기 때문에 2륜구동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4륜구동까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달리시는 분들 이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륜과 4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윈터 타이어가 더 중요합니다. 겨울에는요. 자, 색상은 원하시는 거 하시는 거죠. 색상은 취향대로 하시는데 G80은 블랙과 그레이 색상이 제일 많이 나가긴 하죠. 그래도 이 녹색과 푸른색 계열들은 조금씩 있는데 G80에 하면은 요 색상 자체들이 다 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무광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리가 쉬운 편은 아니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본 모델과 스포츠 패키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G80의 중후한 모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 모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포츠 패키지는 조금 더 젊은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더 스포티하게 보이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G80에 이게 잘 어울린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취향 차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80에서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20인치 타이어, 요런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4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전 모델 G80에서는 19인치를 선택해야만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19인치를 필수로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본 형태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19인치를 선택하진 않을 것 같고요. 디자인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면. 근데 20인치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20인치에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300만원,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만 선택하면 110만원이거든요. 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다른 거를 해도 이따가 선택은 따로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20인치를 하고 여기에 프리뷰가 들어갔으니까 실제로는 20인치를 하면 190만원을 주는 거예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실제로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엄청 비싸느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300과 400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인치까지 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 300과 400의 차이, 100만원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휠 모양이 다르다는 거, 이 포피 브레이크가 도장이 돼 있다, 블랙으로 도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외관에서 보이는 모습이 훨씬 더 스포티하게 역동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다른 거는 성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으니까 20인치를 동일하게 선택하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스포츠 패키지까지 고려하실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일반적인 고급성과 중후함을 원한다면 그냥 G80 기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인치 기본 휠이 있고요. 19인치 휠들이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인치 휠도 있고요. 저는 18인치와 20인치를 고민할 것 같아요. 이 편평비 때문에 극강의 부드러움을 원하시면은 편평비가 다소 높은 요 18인치 휠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승차감이 엄청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스포티하게 타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0인치 휠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인치 휠을 선택하면 외관에서도 조금 더 웅장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으니까요. 저는 기본형 자체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18인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장 디자인입니다. 색상 기본에서는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1은 이렇게 패턴이 달라집니다. 여기 시트 패턴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패턴이 달라지고 여기 모습, 대시보드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2로 들어가면은 패턴이 또 달라지죠. 그리고 패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프라임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이 나파 가죽은 여기 천연 가죽들이 들어가는 이 가죽을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져보면은 느낌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장재에서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본형의 하이그로시 내장재보다 나는 인조 가죽 내장재가 좋다라고 하시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위주로 본다고 하면 사실 2보다는 그냥 스탠다드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고급스러움 원하시면 2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우드 내장재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리얼 우드이기 때문에 진짜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라서 훨씬 고급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도어라던가 여기 대시보드 그리고 센터 전부 다 이렇게 리얼 우드로 들어가니까 베이지 색상이 좀 과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블루톤으로 이렇게 2를 선택하고 넘어가고 우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항상 고민되긴 하는데, 저는 외관 디자인보다는 사실 내부를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요거는 가성비로 가면은 스탠다드 디자인이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고급성을 원하시면은 2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가성비도 하고 싶고 베이지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1으로 가서 베이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2를 선택하고 넘어가서 리얼우드 내장재 이렇게 색상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박수 칠 것 중에 또 하나, 이 파퓰러 패키지입니다. 저는 제네시스 옵션기를 제가 항상 영상을 준비하면서 파퓰러 패키지 선택하지 마세요, 2열 컴포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빼세요, 컨비니언스 들어가 있으니까 빼세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요번에 파퓰러 패키지 보면요, 구성이 나쁘지 않아요. 요렇게 이거 하나하나씩 떼서 살펴보면 이 세 개 합쳤을 때 4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70만 원에 이 세 가지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보면, 사실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어서 안 해도 되는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하고 빌트인 캠 패키지는 저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준다? 여기 파퓰러 패키지 할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40만 원 할인해 주는 거니까 원래 이거는 선택할 거니까 한 90만 원 정도 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 옵션이 있으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제네시스 차량들 중에 파퓰러 패키지를 처음으로 선택하고 가겠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 유리에 이렇게 속도랑 내비게이션 요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이 후측방 모니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차량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하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게 저는 굉장히 탐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니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도 선택할 것 같고, 빌트인 캠 패키지는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선택해 주세요. 화질도 QHD로 굉장히 좋아졌고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던 것들이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요 2 선택해 주시고 보조 배터리, 주차를 했을 시에도 약 20시간 정도 계속 연속해서 녹화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에 있던 증강연실 내비게이션까지 빌트인 캠으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요거는 따로따로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엄청나게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부드러워지고 이건 아니지만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를 타다가 없는 차를 타면은 확실히 느껴지긴 합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루프는 취향 차이입니다. 저는 선루프가 필요 없어서 항상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컨비니언스 패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에 에르고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운전해서 피곤하다 싶으면 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여주고 나를 만져주고 해서 잠을 깨워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스트레칭 효과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 겪어보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옵션인 것 같아요.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차라리 졸음 시터나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가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고스트 도어 클로징, 고급 차에는 대부분 다 있는데 저는 이것도 명확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안 하는데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손가락이 낄 수 있거든요. 나 혼자 주로 타고 뭐 부부가 타시고 이러면은 좋은 옵션이긴 합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문 살짝만 닫아도 딱 닫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요거 없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크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컨비니언스 패키지도 건너뛰겠습니다.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보면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자체는 있어요. 앞차가 가고 있는데 급정거를 하면은 내 차를 멈춰주는 기능.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들 있으면 좋은데 크게 요거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정말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옵션이라서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은 있어요. 다 되는데 내 운전 스타일을 계속해서 기록해 놨다가 그거에 맞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운행하겠다. 굳이 이것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것도 진출입로만 추가되는 거라 크게 필요 없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자,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요거는 다른 브랜드 차량들에서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있던 기능인데 충돌이 감지가 되면 앞차가 서서 충돌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안전벨트 자체를 꽉 조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탕 튕겨나가는 거를 조금 더 방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딱 조였다가 충돌하고 나서 몇 초 후에 다시 쫙 풀어줍니다. 이 기능인데 있으면 좋긴 하죠. 역시나 있으면 좋긴 한데 굳이 이것도 정말 나는 안전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선택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아쉬웠던 거 보조.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아쉬운 겁니다. 요게 뭔지 다시 앞으로 가셔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능형 헤드라이트. 자, 상대방한테 좋은 거죠. 굳이 이것도 나머지 기능들도 있으면 좋은 거지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전에 기반한 사양들은 꼭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열 컴포트 패키지. 뒷자리에 손님을 자주 태우시거나 우리 아이들 때문에 뒤가 더 편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802 사운드 패키지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렉시콘 사운드에서 뱅앤올룹슨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운드 카드를 선택하실 텐데 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G90에는 탑재가 되어 있는 건데 노면 소음하고 역으로 발생되는 제어음을 발생해줘서 이 소음들끼리 부딪혀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조용해지게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기능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조용하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기능 때문에 조금 더 정숙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운드 외에도 내가 조금 더 정숙한 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사운드 패키지로 묶은 이유는 음악을 조금 더 잘 들어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옵션 구성이 좋은데 그냥 기본 형태도
굉장히 정숙하고 사운드 카드가 좋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안 할 건데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선택 안 할 거라서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G80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검정 색상 차량으로 해서 봤고요. 디자인 18인치 휠도 훌륭하죠.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의 G80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는 6,67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솔린 2.5 터보 엔진 그리고 후륜 구동을 선택했고요. 자, 휠까지도 전부 다 기본 형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장 디자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해서 내장재의 고급성을 좀 더 더했고요. 파퓰러 패키지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자, 파퓰러 패키지에는 세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빌트인 캠 2 요렇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승차감의 부드러움을 위해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선택했을 때 6,670만원. 물론 진짜 가성비를 원하시면은 하나도 안 하고 깡통으로 타셔도 충분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는 요 정도까지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중고차 판매할 때도 요 정도 옵션은요 조금 더 가격을 더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형태하고 약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외에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옵션들이 있다. 뭐 썬루프라던가 사운드라던가 뭐 안전사양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고민이 되실 때는 넣는 게 좋습니다. 옵션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영상 소개 중에 그동안 신차를 구매하면서 몰랐던 것들 신차 구매 요령이라고 여기 영상 나갈 거니까 그거 선택해서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